프로의 시선 함께 보시죠. 지금 여의도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그래도 오르는 종목 수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는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프로의 시선과 함께 오후장 전략 끝까지 마감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지금 구간에서요, 거의 아시아권 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플러스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면 플러스는 좋은데, 그래서 뭐가 가는 거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낙폭했었던 쪽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그렇다고 그럼 오늘 붙을 수 있는 건가?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이 가운데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 순매수 탑 10을 보니까요. 자, SK 하이닉스가 앞단에 서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예고를 해줬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젠슨황 입김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이 됐고 SK 하이닉스는 배반이 없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외국인이 매수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도체 확실히 가는 건 맞는지 우리 이것부터 점검해 볼게요. 송태영 과장님, 우리 반도체는 사실 늘 걱정했었고 고민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줘서 고맙거든요. 근데 이게 학습 효과일까요? 이게 계속 오늘을 기점으로 쭉 갈 수 있을까가 맞는 젠슨왕의 입김이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죠. 사실 지금 반등 나왔다고 해서 이제부터 반도체 간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엔비디아의 상승과 하락 반복, 그리고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반도체에 관련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이러한 구간 속에서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이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구간 속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를 사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오늘과 같이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하이닉스가 사실 도태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상회하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냥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가장 편한 이런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한 재밌는 건 전자와 하이닉스의 이런 외국인의 매매에 대한 모습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3천억을 매도를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2천억을 매수를 한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 숏, SK 하이닉스의 롱, 그 섹터 안에서 롱숏을 플레이를 한다? 혹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추정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 원인 자체가 디램이라든지 낸드와 같은 레거시에 많은 부분 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실적 조정 하향의 조정폭과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조정 하향폭을 고려해 보게 되면 당연히 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매력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젠슨왕의 발언을 놓고 보게 됐을 때도 파운드리에 중점적으로 역점이 두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AI 관련된 수요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결국 AI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HBM은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부분이 더욱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주시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변함없는 건 맞죠, 그럼? 하이닉스를 계속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과 같이 많이 올랐던 날이라면 굳이 내가 추격을 오후에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변화도 상당히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라면 저라면은 관망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마음 놓고 환호하기란 그러면 어려운 걸까요? 그간 반도체 관련한 입장 같이 나눴었던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이사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또 오바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 강세를 보인 건 사우디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쵸.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를 보이게 되고 엔비디아 연관성에 있는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물론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젠슨항이 삼성전자 쪽으로 막힐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링업이라는 수거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잘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꺼내다 이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른 업체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TSMC 아니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나노, 3나노 수율 봤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맡기는 건 쉽지 않다라고 봐요. 단지 엔비디아가 조금 TSMC한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H100이란지 B100이란지 이런 것들이 3나노 이상, 3나노 이하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8월 달에 TSMC가 또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가격을 올리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제어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놈들이 계속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견제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견제구? 생각이, 예. 견제구라고, 견제구 딱 좋네요. 딱 견제구 성격이라고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건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중국 SMI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율이라든지 공정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게 되면 그동안 5등을 하다가 어느새 삼성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3등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라고 했어요. others. 다른 업체들이라 했거든요. 다른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라고 끝났으면은 삼성전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others라 그랬어요. 네. 그 다른 업체들이 거거든요. 네. 그러면 SMIC 같은 게 중국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앞서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들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 쪽으로 맡긴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단기에는 상승,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시장 때문에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일단 그거부터 먼저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서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반도체는 시원한 경로가 아니네요. 지금 두 분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앵커님 표정 보니까 썩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래요? 시원한 경로가 아니네요. 네. 지금은 근데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네. 바뀐 건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 얘기가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 그리고 예전보다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이 기적 반등해서 추세적 네. 상승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이전에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 툭툭툭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보고 난 이후에 뭐 추세적 상승이란지 추세적 하락이란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 과장님, 삼성전자 지금 많이 매 맞았잖아요. 놀랐어요. 중간에 갭을 또 메우러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1.39% 올라온 상황.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올라왔다라고 하기도 사실 좀 송구스러운데요. 이거를 지금 매수의 기회로서도 안 보시는 거예요? 어렵죠, 삼성전자는. 나중에 정말 내년도가 넘어가는 뭐 이런 네. 흐름에서는 당연히 되겠죠. 되는데 효율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전자를 지금 사는 것과 다른 종목을 사는 거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자가 과연 옳은 선택인가?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전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사실 더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 과정에서는 굳이 나의 돈을 조금 더 늦게 벌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외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하락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요거 하나인데 그거는 사실상 썩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군들도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하단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은 지금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삼성전자를 내가 여기서 선택한다?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아요? 아니면 혹시 모를 하방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여기서 엔비디아가 다시 방향성을 꺾고 그렇게 내려가게 됐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굽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급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말라 있고 그리고 얇은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그냥 삼성전자를 사시느니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겠어요. 분할 매수로. 그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수 베팅이 나을 수도 있다. 지수에 레버리지 베팅을 하는 게 결국은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관계수로 같이 가게 될 텐데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안정성까지 같이 겸비를 해서 이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코덱스 IT 그때 언급 주셨던 정태근 이사님 의견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차라리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러면 우리 골라서 볼까요? 삼성전자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여전히 시장의 반도체 화두는 HBM이라는 게 오늘로써 완전히 또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역시나 코덱스 IT는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이제 다 보지 말고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자 할까요?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은 아마 제가 아니라 이제 과장님한테 했으면 아마 시원스럽게 좋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삼성전자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저 방송 초반에 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하이닉스 얘기했으면 아마 기분 좋게 좀 시원하게 대답했을 건데 삼성전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오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살려면은 하이닉스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대비 오케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시장의 화두가 계속 엔비디아잖아요. 예.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수혜를 보는 게 하이닉스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닉스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LS에도 그렇고 국내증권사도 그렇고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테일러시 공장 같은 경우도 그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점수는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그냥 이게 2022년 10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이닉스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 흐름이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봐지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코덱스 IT 괜찮습니다. 매수하셔도 되고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변동폭은 있지만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코덱스 IT도 따지고 보면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IT도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코덱스 IT가 하이닉스 주가와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수랑 거의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하게 되면 코덱스 IT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아저씨가 아니죠. 코덱스 IT도 충분히 매력적이다고 볼 수가 대안이 되고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저씨도 괜찮아요. 외국인 아저씨가 돌아와줬으면 해요. 정말 시장에. 그러면 차라리 SK 하이닉스보다 코덱스 IT를 조금 더 점수를 주셨고. 아니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탑이고 그 다음은 코덱스 IT고 그 다음은 코덱스 레버리지고. 저 순서가 이제 우선순위가. 종목이 우선순위인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 소외가 되어 있네요. 근데 오늘 좀 반응 나오는 것은 YC와 같은 쪽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단기 수급이 들어온 거에 있어서 그래도 추석 연휴 전후는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약간 더 테마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그 테마 안에서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상승?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는 안타까운 게 섹터의 크기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만드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제주반도체가 사실 20% 넘는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은 한 자릿수대로 내려가게 됐고 그리고 CXL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테마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도는 것들이 확실히 있구나. 여기에서 수급적으로 쏠림이라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이러한 걸 모두가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거꾸로 꼬꾸라진다면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이런 플레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내용 있는 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하이닉스로 매매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계속 왔다 갔다를 이제 수익화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날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쪽으로 가서 3에서 5%에 대한 수익을 먹고 나오시는 뭐 이런 전략을 이제 그 안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볼 거냐, 짧게 볼 거냐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YC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오스, 멕시콘, 제주반도체 그리고 저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약했지만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들은 그 안에서에 대한 테마처럼 느낌처럼 매매를 하시는 게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 소부장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움직일 테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정태근 이사님. 네. 한미반도체가 5% 올라가는데 사실 이 정도로 시원하다고 할 수는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같이 거론되는 쪽이 네. 이수페타시스인데 그래도 이쪽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사실 AI에 대한 투자 끊임없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수혜받을 수 있는 쪽 이수페타시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좀 들어주는 속에 있어서는 기회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은 그 소부장까지는 보지 마시고 그냥 반도체 투톱을 그냥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너무 하이닉스만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도 최근에 와서 좀 욕심이 생긴 게 이럴 거면 차라리 6만 원 이탈해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싸게 사게. 그래서 좀 더 빠지면 좋겠어서 저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만 너무 치중돼 있지만 삼성전자도 만약에 6만 원 이하 내려가게 되면은 저가 매수 들어가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좀 많이 가격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부장은 지금 안 봤으면 좋겠는 게 한미 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포함해가지고 HBM 그리고 CXL, 온 디바이스에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거는 시장이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갔을 때 안착이 됐을 때 가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장과 같이 대응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반도체가 밀리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돌아서주게 되니까 반도체 투톱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지 지난 4월 달 이전처럼 이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마 똑같이 반응이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최근에 순환매가 되게 빨리 돌잖아요. 두더지 잡기식으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어제는 2차 전지고 그 전날 같은 드론 관련주가 갔었고 오늘은 반도체가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속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이게 달라지겠지만 최근 시장 흐름이란지 트렌드를 봤을 때 계속 빠른 순환매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연속성으로 계속 간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순환의 과정에서 오늘 들어줌을 확인한 네네. 정도이고 추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반도체라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보다 5% 10%덜 먹을 거 생각하고 다른 거 보고 매수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 시그널을 좀 오늘 보여준 건가 싶었는데 또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의 과정에 있다. 반도체도 이제 순환의 대상으로서 보여지는 건지 또 내일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같이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10으로 넘어가니까요. 포스코 홀딩스 자리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입니다. 뭐 사실 이슈가 있었고 뉴스가 있었기도 했었고 LG 엔솔도 여기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오늘 아침에 강세 확인하셨을까요? 일단 소재단에서 좀 가주더라고요. 쳐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견조하게 지금 또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2%대, 에코프로는 5% 가깝게. 셀도 좀 빠지나 싶었더니 어제 자리 좀 잘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수급 이탈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장님. 2차 전지는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셀 소재 다 같이 좀 견고하게 퍼져 있다? 그럼 확실히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연휴 이후도 괜찮을까요? 확률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반도체가 워낙 강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십시일반에 이제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후반에 이제 바이오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일정 부분은 수급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에코프로 BM이 아침에 7%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걸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게 이제 기간의 매도가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서 좀 그랬던 부분이었었는데 저는 의외로 이제부터는 소재에 관련된 업체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황 관련돼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 검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뭐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씩 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심어지는 것 같고요. 사실 앨범알 같은 경우에도 한 10% 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소재 업체들이 셀업체만 많이 보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돼서 추가적인 부분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불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공급 계약을 뭐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알리진 않았지만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소재 업체들 지금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소재까지 그 온기 확산을 오늘 또 포착을 했습니다. 물론 앨범알이 또 올랐죠. 탄산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가 다시 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니까요. 계속 생각볼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갑자기 오후장 접어들어서 로봇이 움직입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상한가 갔다가 사실 좀 풀렸어요. 근데 다시 지금 도전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에브리봇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PNS 미케닉스 종목명이 참 어려웠고 네 확인되네요. 정태근 이사님. 네. 사실 오늘 이거 트리거를 당긴 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매뉴얼에 보피 프로 매뉴얼이 이제 등재가 됐다. 네네. 그 코너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이슈가 되게 작은 거 아니에요? 가네요, 근데. 그만큼 호재 매막 목말라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 시장 트렌드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주초에 드론 관련주.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하원에서 이제 중국 드론업체 제재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때 강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속성에서 고민을 계속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계속 갈 만한 이슈인 것인가 아니면은 또 드론처럼 한 단발성 끝이 날 것인가에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위치를 좀 그 관련된 종목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트를 볼 때 기술적인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이슈
너무나 당연하지만 같이 보거든요. 같이 보게 되면서 보니까 차트적으로도 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렌시스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도 보게 되면은 차트 위치가 괜찮아요. 거기다가 법규 관련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주 이슈가 나왔을 때 적어도 뭐 2주에서 2주 전후에서는 랠리가 네. 나왔던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법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로봇주가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소외돼 있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예를 들게 되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소외가 돼 있다가 갑자기 그게 한 2주 동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 같은 게 나온다 해가지고 했었지만은 딜레이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또 로봇 얘기 나오게 되면서 또 8월 초에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봇 관련주도 조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조금 기대를 가도 괜찮겠네요. 네네. 로봇주. 근데 알겠습니다. 코로나 테마처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2주 전후에서 정도? 그런 테마로 일단은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장은 약간 오늘 시세 나왔던 쪽 위주로 조금 같이 보는 게 낫겠죠? 네, 맞죠. 예. 항상 대장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이 시장이. 결정한다. 그렇죠. 네. 미스터 마켓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막 뉴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속보를 확인하고 계실 텐데 대통령실에서 뭐 체코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이 얘기도 있었고 또 한미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오늘 사실 오전부터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이슈와 함께 사실 원전주가 꿈틀거리기는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원전주에 있어서도 재료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재료가 뚱뚱해지고 있네요. 과장님, 그러면 원전주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는 거에 있어서도 역시나 단기 관점일까요?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관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석 이후에도 시세를 주는지를요? 저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사실. 뭐 오늘 워낙 시장이 좋고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추가적으로 더 붙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 원전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체코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 기대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관련돼서 오늘 저가에서부터 한번 들어 올리거나 뭐 추가적으로 한 2번 정도 들어 올릴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이슈 자체가 섹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관망하면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원전 쪽도 기대감 대비해서 힘드네요. 그 주가 상승 탄력도도 물론 갈 수는 있는데 한두 번 정도에 있어서 기대에 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원전 속보는 딱히 감흥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도 얘기 남겨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청자 의견을 참고해서 빠르게 다음 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HLB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4위에 올라와 있고요. 7위에 셀트리온 같이 보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또 최근 들어서 비전을 진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기관 또한 역시 셀트리온 현재 4위권으로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는 사실 맛집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실 정도로 어딜 가든 뭘 가든 사실상 재료 좋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대 울타리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본다면 관점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밀러 쪽인 건지요? 아마 안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 정점이죠. 거기서도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제약은 빼고 바이오만 바이오 보자. 말씀드렸고 바이오 시밀러 규제 하나.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보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그러니까 그 제가 외계인 침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반기에 미국 대선 이길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공통 분모가 되는 게 결국 바이오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트럼프도 바이오 시밀러 산업 육성했던 부분들이 있고 약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헬스도 마찬가지로 약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형 제약사인지 빅파마 쪽은 약간이나 얘기 나오게 되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SC, 알테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ABI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쪽으로 기술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만 놓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결국 약간이나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조금 더 육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만 주구장창 밀고 있는 게 일단은 원초적으로 그런 연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었던 게 약가 인하가 되면 오리지널사에서 당연히 약가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시밀러 쪽은 오히려 더 경쟁력을 낮출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건 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게 그런 관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좋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약가인을 하게 되면은 수익성에 대한 뭐 오리지널 쪽은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보게 되면은 결국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라면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가격 경쟁력은 오리지널보다 제네릭 쪽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소위 말하는 양적 성장, 그러니까 판매 증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대선까지 본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까지는 충분히 아. 그런 걱정 안 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주식 보유하셔도 되고 그런 관점인 거죠. 대선 전까지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기대감 충분히 즐겨보자라는 관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